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이번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만 다른 별개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었어서 시간이 좀 나서 영상을 무리해서 2개를 올렸었어요. 그 2개 영상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 읽는 법에 굉장히 긴 시리즈물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첫 번째 영상으로 손익계산서를 읽는 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 자극을 받았다, 이런 좋은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영상 하나하나를 찍는 게 굉장히 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약간 뭐랄까요, 베이비 같은, 애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고 주식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응원의 말씀과 도움이 됐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의 시작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영상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바로 같이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가상의 손익계산서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여기 보시는 11개의 항목과 플러스 EBITDA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잠깐 이 영상을 멈추시고 그 영상을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 영상이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적어도 손익계산서가 무엇이고 각 항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읽기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손익계산서를 읽고 나서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익계산서를 해석할 때는 딱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2가지가 성장률하고 마진율이에요. 이 2가지에 대한 개념만 잘 잡히신다면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읽고 분석을 하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이 2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잘 하고 계신지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5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답을 보여드릴 텐데, 이 답을 맞추셨다면 영상 여기서 멈추셔도 되고요. 는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답이 틀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보시고 많이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떤 회사의 매출이 작년 대비 5%가 성장을 했대요. 그런데 EPS는 그 5%보다 훨씬 더 많은 10%가 성장을 했대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그 2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초 드릴게요. 정답은 뭐냐면요, 마진율이 증가해서 EPS가 매출보다 더 빨리 올라간 거고요. 2번째 이유는 주식 수의 감소 때문이에요. EPS는 Earnings per Share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분모의 share가 감소를 하면은 EPS 자체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PS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2가지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틀리신 분들은 이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성장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사실상 하는 일은 뭐냐면요, 회사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을 찾아서 그 주식을 매력적인 가격에 사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매출의 성장 없이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회사를 보던 매출의 성장률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장률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가상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요, 2019년도에 매출이 10%가 성장을 했대요. 그럼 일단 정말 간단하게 이 10%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 매출의 성장률은 올해 매출 나누기 작년 매출 마이너스 1. 숫자로 표현해 드리면 올해는 매출이 110이었는데 작년에 100이었으니까 110 나누기 100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면 그게 매출 성장률이죠. 10% 증가를 했다.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10%란 숫자를 봤을 때 이 10%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10%라는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 크게 2가지를 고민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과연 이 회사의 10%라는 매출 성장률이 이 회사가 속한 산업 대비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사 대비 과연 높은 건가 낮은 건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높으면 왜 높은지 낮으면 왜 낮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성장률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만약에 이 회사의 성장률이 지난 5년 동안 가속화가 됐다면 왜 그랬는지, 그리고 더 느려졌으면 왜 더 느려졌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why,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려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그 리서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리서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리서치라는 걸 해야만 우리가 분석다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나름대로 찾았다면은 앞으로 이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리만의 의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증가를 하면 그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를 좀 단편적으로 하이 레벨로 생각을 해보자면 매출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의 정의는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를 하려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수량이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매출이 증가를 한다. 근데 좀 더 자세한 이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를 하는 거죠. 영어로 market share인데, 다르게 말하면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이유로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타 회사의 제품보다 혹은 이 회사의 전 제품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전체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같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일시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잘하고 있고, 아니면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 같은 회사가 매출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고 등등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회사들이 있는데, 과연 이 매출의 증가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길게 봤을 때도 유지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네 가지의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매출 성장률을 보시고 해석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회사의 미래의 매출 성장률에 대한 의견을 가지실 때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마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리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해도 그 버는 돈을 모두 써버리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길게 봤을 때는 회사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분석하실 때,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실 때 마진율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마진율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매출 총이익률, 영어로는 gross margin이고요. 두 번째가 EBIT margin 아니면 operating margin, 정말은 영업이익률. 세 번째는 net margin, 당기 순이익률.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마진율이고요.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진율이란 개념은 매출 대비 얼마가 남았냐, 수익이 얼마나 남았냐, 그게 마진율이고요. 일단은 gross margin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 총이익, gross profit 있잖아요. 그거를 매출로 나눈 게 이 gross margin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똑같아요. 영업이익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매출로 나누면 그게 영업이익률. 예를 들어서 여기 36%라는 영업이익률은 매출이 100이었는데 다양한 비용들을 쓰고 나서 영업이익이 36이 남았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은 36 나누기 100 해서 36%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률은 당기 순이익 나누기 매출. 그래서 마진율을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마진율을 보실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77%라는 이 회사의 gross margin을 보시고, 첫 번째로 과연 이 회사가 속한 산업 대비 혹은 이 회사의 경쟁사 대비 77%라는 gross margin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77%가 높다면 왜 높은지, 그리고 낮으면 왜 낮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답을 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마진율이 높은 이유는 제품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경쟁사의 제품 대비 더 높은 거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 높은 가격이 길게 봤을 때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 아니면은 이 회사의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혹은 이 회사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원가율이 경쟁사 대비 월등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gross margin이 산업 대비 경쟁사 대비 높다.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리서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 그런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진율을 보시고 질문해야 되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마진율 추이예요. 과연 지난 몇 년간 마진율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만약에 마진율이 계속 상승을 했다면 영어로는 그게 margin
margin expansion인데 margin이 expand 했다. margin이 증가를 했으면 왜 증가를 했는지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되고요. 감소를 했으면 왜 감소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건지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회사의 컨퍼런스 콜이나 earnings release 혹은 10K를 보시면 매출 증가율이 변화를 했으면 왜 그랬는지 마진율이 변했으면 왜 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 Y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마진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원론적으로 마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말 개념적인 이유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매출이 비용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면은 마진율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매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경우에는 마진율이 감소를 하는 거고요. 이 개념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마진율이 증가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고정비 때문인데 고정비는 영어로 fixed cost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할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매장의 렌트비가 매달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는 비용이 렌트비밖에 없다고 우리는 가정을 해볼게요. 1월에 매출은 200만 원, 2월에 매출은 400만 원이에요. 그럼 1월 달에 마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1월은 매출이 200만 원이었는데 비용으로 100만 원이 나간 거니까 순이익은 100만 원이겠죠. 그럼 마진율은 200-100해서 100인데 그거를 매출로 나눈 게 마진율이니까 50%겠죠. 2월 달에 마진율은 얼마일까요?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비용은 변화가 없었죠. 렌트비는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의 마진율은 400-100 이게 순수익이죠. 300만 원의 순이익을 남겼는데 매출 대비 그게 75%다. 그래서 마진율이 1월은 50%였는데 2월은 75%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렌트비라는 게 고정비, 픽스 커스이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매출이 아무리 늘거나 줄어도 이 렌트비라는 거는 매달 1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은 마진율이 늘 수밖에 없고요. 매출이 감소하면 마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100% 고정비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진율의 변동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고정비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변동비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똑같이 스타벅스인데 이번에는 커피의 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커피의 원가가 잔당 5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는 한 잔에 2,000원씩 팔아요. 그러면 한 잔을 팔았을 때 마진율은 얼마일까요? 계산을 해보면은 2,000원으로 팔았는데 원가가 500원이니까 순수익은 1,500원이죠. 근데 매출은 2,000이니까 1,500 나누기 2,000에서 한 잔을 팔았을 때 마진율이 75%예요. 그러면 커피를 100잔을 팔았을 때 마진율이 얼마일까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똑같이 75%예요. 여기서의 가정은 한 잔을 팔던 100잔을 팔던 이 커피의 원가는 잔당 500원으로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변한다면 마진율도 변하겠지만 이 커피 원가가 잔당 똑같이 500원으로 유지가 된다면 한 잔을 팔던 100잔을 팔던 1000잔을 팔던 똑같이 마진율은 75%예요. 그리고 매출 수량에 상관없이 마진율이 똑같은 이유는 커피 원가가 변동비이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매출이 느는 것과 일정하게 커피 원가비도 같이 느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증감에 상관없이 마진율도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마진율이 증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매출이 증가했을 때 고정비가 있다는 것은 마진율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회사의 비용이 모두 변동비라면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마진율은 증가하지 않겠죠. 근데 모든 비즈니스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매출이 증가하면 마진율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진율이 증가하는 두 번째 이유는 economy of scale이라고 한국말로는 규모의 경제예요. 경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 개념을 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 단가가 감소하는 현상이죠.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는 음식점의 재료비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면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100명, 200명을 위해서 똑같은 음식을 한다. 그러면은 재료를 많이 사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그 재료를 살 수 있잖아요.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 economy scale,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마진율도 증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와 작은 회사가 있으면 큰 회사가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리고 마진율이 증가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 단순한 거죠. 경영진이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사에 마진율이 변한다면 왜 변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 마진율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가상 손익계산서 돌아가서 연습을 해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 36%에서 38% 증가를 했어요. 마진 익스펜션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매출이 증가를 하니까 마진율도 늘어났겠죠.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 손익계산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 원가율이 작년 대비 감소한 거죠. 2018년도에는 매출의 24%를 원가에 썼는데 2019년도에는 그보다 작은 23%를 원가에 쓴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줄었고요. 개발 비용을 보면은 매출 대비 똑같이 18%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 비용은 영업이익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SG&A죠. 2018년도에는 매출 대비 22%를 판관비에 썼는데 2019년도에는 그보다 작은 21%를 SG&A에 썼다. 매출 대비 비용을 절약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의 마진 익스펜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영상 초반에 아까 질문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세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매출의 성장률이 2019년도에 10%였어요. 그런데 아래 보니까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했죠. 15%로.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마진 익스펜션, 마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매출 원가율에서 마진율이 증가를 했고 두 번째로 판매 관리비에서 또 마진 익스펜션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 넷인컴, 당기순이익의 성장률을 보면 21%로 영업이익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이자율 때문이에요. 이자율은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그렇고 똑같이 10불이었죠. 매출은 100에서 110으로 10%가 증가했는데 이자 비용은 똑같이 10으로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자가 고정비 같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증가를 한 거고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EPS의 성장률을 보시면 더 빨리 성장했어요. 35%로. 그 이유는 주식수가 10에서 9로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PS가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를 분석하실 때는 성장률과 마진율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의 가치는 길게 봤을 땐 증가할 수 없고 이윤이나 마진이 남지 않는 성장은 길게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률이 그리고 마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증가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만의 의견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은 손익계산서 시리즈에서 마지막이에요. 지금 배운 거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시간인데 다양한 산업의 성장률과 마진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